제가 한 8년 정도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자본 잠식까지 갔다가 3년 반 만에 123억 매출을 기록하고 홍대 사업까지 올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제가 사실 직원으로 있을 때에도 큰 회사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 아니면 협력사들한테 누가 더 지랄을 잘하나 경진대회를 할 만큼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혼났어요. 저는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왕따 생활을 했고, 창업을 했을 때도 저렇게 카리스마 없는 놈이 무슨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근데 제가 창업을 하고 초반에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 제가 협력사들한테 가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흔쾌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갑질 안 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독일 프로젝트 할 때 1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금융권 막 돌고 막 여기저기 빌렸는데 4억이 부족한 거예요. 저희 협력사분들하고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 토론을 했더니 두 분이 아무 조건도 없이 2억씩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치고 돈을 벌어서 바로 이제 돈을 갚았죠. 근데 그 4억이 없었으면 그 프로젝트를 제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뿐인데 5년 뒤, 10년 뒤에 엄청난 행운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창업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전 직장에서 제 후배였던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서 중국 게임 방송사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그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고, 제가 막내 직원 한 명만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한두 시간씩 자가면서 행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거든요. 2019년까지 매출이 20억이었어요. 근데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대회를 하고 나서 그해 매출이 55억이 됐습니다. 다음 해에 또 글로벌 대회를 2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하나 글로벌 대회를 하고 미국에서 글로벌 대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매출이 123억까지 수직 상승하게 되면서 숨통이 튀었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이 들어오기 전에 배도 있어야 되고 노도 있어야 되고 노를 저을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저는 이 회사를 버리고 떠날 수 없지만 직원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지금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고, 잘 됐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약속들을 문서로 정리를 해서 늘 이 친구들이 이 문서 하나만 보고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실제로 저희가 엄청 힘들었던 시기에 저희 메인 직원이었던 팀장님이 2주 동안 잠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전화해서 뭐 화를 내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팀장님 힘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고 준비되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줘라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2주 만에 이제 답이 온 거예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끝을 보겠습니다.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맞이해줬고, 그 친구가 복귀하면서부터 바로 이런 일들이 터진 거거든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 기회도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돈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딱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을 적절하게 잘 주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벌면 내가 이만큼 보상해 줄게 라고 막 말로 막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절대 하지 않아요. 저의 예전 대표님들도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회사를 하게 된다면 저 사람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정말 직원들이 저를 신뢰하고 힘든 시간에도 같이 견뎌낼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하는데 요거 조금 더 원가를 아껴서 더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도 그거는 안 된다. 왜냐면 그걸 알게 됐을 때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저희한테 더 큰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를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그 판단은 내가 할 테니 퀄리티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라. 또 직원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만큼의 돈을 벌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제가 약속했던 것보다 많이 줬어요. 그런데 약속했던 것보다 많이 줬으니까 우리 대표님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어느 정도 벌었는지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빚이 있었다, 뭐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나갔다, 뭐 이러면서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바로 알거든요, 직원들도. 제가 거기서 예를 들면 인센티브 10% 20% 아끼려다가 직원들의 마음을 잃게 되면 그 직원들이 저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딴 주머니 차게 되고 다른 회사 알아보게 되고, 저도 물론 어느 정도 조율은 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를 신뢰하고 더 열심히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오던 일이 2배, 3배가 되면서 일이 오는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돈보다는 항상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나한테 불필요한데 인정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관계나 만남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주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만남이라면 어떤 만남이든지 저는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이르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제가 창업 전에 즐겨하던 게임들도 핸드폰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뭐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사업 외적인 부분에 너무 시간을 쏟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아깝고, 제가 이 사업에 몰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도 저희 그 사업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협력사라든지 클라이언트라든지 옛날 직장
직장 후배들이라든지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을 좀 주로 만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분 관계를 쌓았던 거고, 사실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엄청난 큰 기회를 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그랬던 일들이 잘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 예를 들었을 때는 너무 만나면 생산성이 없는 대화가 줄을 잃었고, 주로 옛날 얘기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주식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만나서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가 또 쫙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또 이걸 다시 채우기 위해서 또 제가 많은 또 에너지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딱 정확하게 창업을 하고 사업 매입한 그 순간이 3년 반이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엄청 빠른 거죠. 굉장히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자본을 대고 제가 회사를 차려서 그쪽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줬습니다. 3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덥석 그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제가 이제 회사에다 이제 사직서를 내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사업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친구 회사에 가서 사업 브리핑까지 딱 했는데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주 정도 후에 투자가 어렵게 됐다 라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하고 이제 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이실직고 하고 집 담보로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느꼈죠. 사업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구나.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한테 쟤 창업한다고 바람만 넣어놓고 내가 돈을 투자를 안 해야지 라거나 창업하라고 열심히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놓고 안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도와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쟤네 돈도 없는 것 같고 레퍼런스도 없는 회사인데 괜히 일 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안전한데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순진하게 제가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일을 주게끔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사람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 떠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 저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던 친구랑 이제 바로 연락을 끊은 게 아니고, 항상 그래도 제가 회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만나면 잘 되고 있냐 이렇게 좀 안부도 물어봐주고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잘 안 되고 있어도 잘 되고 있다, 안심을 시켜줘야지. 친구니까 뭐 괜히 미안한 마음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했는데, 글로벌 대회를 하고 매출이 50억을 넘고 100억을 넘고 4억을 올렸다는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딱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때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 투자를 할 걸 그랬다,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그 당시에 10년 넘게 했었는데 자기도 아직 사무실 하나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제가 4억을 올렸다니까 뭐 배가 아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이제 제일 돈을 잘 버니까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뭐 뺏길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때부터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면서 왕따를 하더라고요.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매출이 0원까지도 가고 다시 또 성장을 하고 또 다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과정에 뺏겨야 될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 또 시기와 질투를 내가 또 이해시켜주고 하는데 에너지를 뺏기는 건 너무 무의미하다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만나면 즐거운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업적으로든 또 제가 거꾸로 이제 컨설팅 해줬을 때 그걸 주는 족족 다 받아먹고 2배, 3배로 행동하시는 그런 창업자분들이 많으면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제가 에너지를 쏟는 게 저도 에너지를 얻고 그분도 에너지를 얻으니 훨씬 이익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너무 불필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낸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안타까운 사람들은 한 뎁스는 더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되는 사람은 철벽 방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5년을 컨설팅을 해준 친구가 있는데 한 3년을 철벽 방어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한 번은 제 말을 100% 수용을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모습이 좀 고맙기도 하고 가상하기도 해서 약간의 금전적인 투자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직원도 뽑고 뭐 사무실도 다시 세팅을 하고 재투자도 해서 1년 반 만에 매출이 4배 상승을 하고 직원도 4배로 늘어나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제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 해줄 거라는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잘 됐으면 적어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저 때문에 잘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딱 2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더니 바로 건물을 사더라고요. 엄청 무리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나한테 이런 경영의 철학을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니라 건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었구나. 그 번 돈으로 건물을 샀는데 지금 아주 큰일 난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 뒤에도 어쨌든 벌어진 상황이니까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오지랖 넓게 컨설팅을 또 해줬어요. 근데 직원들 좀 다 그만두고 회사도 성장하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창업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창업에는 3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가지가 뭐냐면 노력, 행운, 사람. 근데 노력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10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됐는데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체질을 바꾸고 전체적인 회사의 경영 철학을 바꾸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토대가 탄탄해야지만 그 위에 행운이라는 성으로 건물을 짓는 건데, 노력이 너무 부실했고 잘못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멋들어진 성을 지어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친구가 대표적인 그 사례인 것 같아요. 결국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 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이 세 가지가 노력, 행운, 사람이 이 세 가지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0이 되는 순간 성공의 확률은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노력을 했고 행운을 가졌는데 사람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저라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거품이 꺼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좀 냉정하게 얘기를 사실 면전에다 놓고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도 책을 쓰면서 혹은 이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무슨 자영업 하는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원칙 같은 거거든요. 대표가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작은 약속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약속이 지켜지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원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똑같은 결제 서류가 올라왔는데 어떤 날은 제가 화가 나서 집어던지고 어떤 날은 잘해서 칭찬하고. 그럼 직원들은 이 일을 하는데 앞서서 제 눈치를 먼저 볼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물이면 똑같은 반응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직원들이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프로젝트를 더 잘 관리하고 회사 안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이런 거에 더 힘을 쓰게 만들어야지 심기를 관리하는 거를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직원이 많아지고 매출이 높아지면 그렇게 갖춰야 될 시스템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저희도 처음에 5명일 때 5페이지짜리 회사 룰북을 만들었어요. 직원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면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더 약속을 하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복지를 이렇게 해줄게. 회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얼마를 벌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계속 약속들을 해나가고 반대로 회사가 직원들한테 바라는 약속을 거기다 써놓는 거죠. 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주고 반대로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계속 룰북을 업데이트해 나가서 마지막에는 한 20페이지 정도까지 룰북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보시면 정말 10평, 20평짜리에서 자영업 하실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매뉴얼을 적어요. 출근을 해서 뭘 하고 어떻게 불을 켜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청소를 하고 쉬는 시간에 뭘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손님 없는데 뭘 하지? 눈치 보다가 핸드폰 하고 있고 막 브레이크 타임에 사람 들어오면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원칙이 없을 때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스템 없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건 이제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